안녕하세요, 여러분. 매종 오브제하고 암비안테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매년 제가 이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영상을 못 찍었는데 올해는 지금 12월이잖아요. 근데 이제 매종 오브제가 1월이고 또 암비안테가 2월이기 때문에 물론 이걸 한 3, 4개월 전부터 준비하면 사실 비행기 표나 뭐 호텔 이런 거를 조금 저렴하게 예약할 수 있지만 아직 많이 늦지는 않았어요. 아직 가능한 레인지 아니기 때문에 올해는 제가 이 영상을 찍습니다. 매종 오브제하고 암비안테 는 상당히 중요한 박람회고 일단 카테고리는 전체라고 보기는 좀 그렇지만 뭐 생활용품, 인테리어 소품, 집 어쨌든 매종 오브제가 매종이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집과 관련된 모든 거를 다 한다. 암비안테도 마찬가지로 뭐 암비언스, 분위기, 공구라든지 뭐 산업재라든지 뭐 이렇게 깊이 들어가는 거 외에는 대충 다 포괄한다. 근데 이제 사실 가구 박람회도 있고 뭐 섬유 박람회도 있는데 이제 암비안테나 매종 오브제는 이제 집과 생활에 관련된 좀 종합박람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과거에는 외국에서 물건을 수입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팔 때 암비안테밖에 거의 없었어요. 예, 한 20년 전, 18년 전까지는. 근데 이제 캔톤이라는 이제 중국이 이제 막 뜨면서 이제 이게 양강이 된 거죠. 그래서 좀 중저가 살 때는 중국 캔톤 페어로 가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좋은 거 살 때는 이제 암비안테. 중국은 이제 중국만 나오지만 암비안테는 중국도 나오고 전 세계에 공장이 다 나오죠. 근데 아무래도 유럽에서 내다 보니까 비쌀 거 아니에요. 여기서 한 번 전시하는데 한 최소 한 2, 3천만 원부터 많게는 몇 억까지 깨지거든요. 전시장 나가는데. 그러니까 아주 좋은 공장들만 나오다 보니 제3세계 뭐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나 뭐 인도에서 물론 다 나오는데 이 암비안테 좀 큰 공장이 나오니까 물론 이제 좋은 공장이라는 어떤 검증은 되겠지만 아주 싼 공장은 나오지는 않겠죠. 저도 예전에 코지니 할 때 암비안테 두 번 우리 물건들 가지고 이제 부스 때 4개 얻어가지고 또 나갔죠. 그때 뭐 한 8천만 원 정도 써서 물건을 한 2억 팔아가지고 똔똔도 못했습니다. 예, 근데 경험 삼아서 저도 예전에 두 번 출품한 적이 있었죠. 이제 한국 사람들은 주로 이제 한국관이라고 이제 코트라의 지원을 받아서 조그맣게 이렇게 나가는데 저는 이제 나름 좀 브랜드라고 이제 단독으로 메인관에 5관에 나갔나 좀 비싼 관에 좀 크게 해가지고 한번 배팅을 했는데 뭐 망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경험이 있잖아요. 항상 그래서 저는 한번 저질러 보는데 손해 본 적은 없었어요. 항상 뭔가를 배우니까.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어쨌든 이 참관하는 입장에서 이 두 박람회 가는데 도대체 왜 가야 되는지 제가 이걸 좀 분석을 좀 할게요. 예, 그래서 그걸 판단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려면은 이걸 왜 가는 목적을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갈지 말까인지 판단할 거 아니에요. 먼저 분석을 좀 해볼게요. 파리 매종 오브제하고 프랑크푸르트 암비안테 두 개가 뭐가 다른가? 예, 그래서 이거 헷갈리시는 분도 많아서 항상 내 카테고리에 가장 좋고 예쁜 물건들을 먼저 봐야 그 다음에 이제 그거보다 조금 못하지만 싼 물건들을 내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맨 위에 거를 안 본 상태에서 밑에 거만 보면은 이게 도대체 이 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이나 인도에 가도 이게 뭐의 카피인지를 알려면은 오리지널 알아야지 내가 카피를 알아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얼마면까지 이 세 개의 세련된 게 이렇게 층층층 돼 있는지를 감이 와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시장을 봤을 때 한국은 요쯤 왔구나, 뭐 중국은 이쯤 따라왔구나, 뭐 이렇게 전체 왔구가 그러시려면은 가장 중요한 게 제일 좋은 데부터 봐야죠. 일단 이쁘고 세련된 거를 먼저 알아야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가격이라는 이제 변수에 맞춰가지고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 간다. 그래서 제일 예쁜 거를 보러 가는 데가 사실 파리 매종 오브제하고 이제 암비안테인데 일단 파리부터 보잔 말이에요. 파리 매종 오브제. 자, 이 두 박람회는요 어떻게 다르냐면은 파리 매종 오브제는 뭘로 특이하냐면 여긴 도매가 나오는 거예요. 도매 업체가 나온다는 거는 MOQ가 없이 그냥 파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그러면 뭐겠어요? 조금 비싸겠죠. 대신 MOQ가 없으니까 편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주로 물건 사는 사람들이 이제 유럽에 뭐 매장 한 개, 뭐 세 개, 뭐 이 정도 하는 그 장사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이제 반년 동안 팔 물건들을 여기 와가지고 이제 쇼핑을 해서 그거 가지고 이제 매장에서 장사하시고 뭐 이제 그런 게 전통적인 거죠. 근데 요즘에 이제 이게 온라인으로 되면서 이제 약간 복잡해졌지만 어쨌든 도매 브랜드가 나와요. 그래서 부스에 가면 브랜드가 다 있는데 그게 다 도매를 하는 브랜드인 거죠. 그럼 얘네들은 물건 어디서 만들었냐? 다 중국이랑 인도에서 만들어요. 대신 이제 네덜란드나 벨기에 같이 좀 옛날부터 삼자 무역을 잘 하던 나라에서 좀 세련된 디자이너들이 지네 디자인을 줘가지고 인도나 중국에서 싸게 물건을 만든 다음에 그거를 몇천 개, 몇만 개씩 지네 창고에다가 쌓아놓고
그거의 샘플을 가지고 여기 나와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리빙 박람회인가 저기 행가집에서 하는 그 박람회 있죠. 봄 가을에 하는 거. 그게 이제 가면은 이제 도떼기 시장처럼 막 장사하고 막 그러잖아요. 거기서는 이제 물건을 쌓아놓고 팔지만 여긴 그건 아니고 이제 오더를 받아가지고 뭐 배편으로 차로 보내는 거지만 현장에서는 이제 마지막 날 빼고는 못 사지만 어쨌든 도매 오더를 받아서 장사를 하는 게 파리 메종 오브제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또 뭐가 나오냐면은 중소형 브랜드가 나와요. 그러니까 중소형 브랜드라는 거는 그 카테고리가 중소라는 게 아니라 그 브랜드의 크기가 그 회사의 업력이라든지 회사의 그 매출 볼륨이라든지 그 회사의 그 규모가 작은 브랜드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뭐겠어요. 여러분들이 좀 만만하게 브랜드한테 수입을 할 때 한국에서 경험해 보셨겠지만 뭐 애쉬라든지 이런 데 뭐 보고 뭐 아마존 보고 브랜드 마음에 들어 가지고 컨택을 하면은 연락이 안 와요. 그도 그럴 것이 그 브랜드 오너의 입장이라면은 이거가 지금 당장 매출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특정 나라의 내 브랜드가 좀 중고가로 고급스럽게 이렇게 포지셔닝 되기를 원해요. 왜 그래야지 나중에 독점 계약을 할 때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브랜드 오너들은 수출을 할 때 찔끔찔끔 하는 것보다는 내 브랜드를 독점으로 가져가서 매입에 대한 그를 개런티해 줄 그런 그 익스클루시비티를 줄 수 있는 디스트리뷰를 찾는데 찔끔찔끔 팔아버리면은 이거를 가져간 그 사람이 어디다가 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거 수입해 와가지고 뭐 쿠팡 이런 데다가 막 최저가로 날려버리면은 향후에 더 큰 기회를 잃기 때문에 내 브랜드 상품을 가져가서 제대로 고급스럽게 팔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메일 보내가지고 뭐 어떻게 판단을 하겠어요? 만나야 알죠. 그러니까 여기 가서 만나서 사람 말하는 거라든지 말하는 내용이라든지 뭐 옷 입은 거라든지 뭐 매너, 태도 이런 걸 보면서 당장 뭐 이거 한두 개 사가고 뭐 많이 사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브랜드를 코리아에 사가서 고급스럽게 품격 있게 전개할 사람. 물론 얘가 뭐 독점을 해가면 제일 좋겠지만 그거보다는 좀 고급스럽게 내 물건을 좀 팔면은 그걸 보고 더 돈 많은 사람이 나한테 독점 제안이 오겠다. 이런 꿈을 꾸면서 도매도 조금씩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나 안 준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을 봐야 돼. 그러니까 만나기 때문에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파리 메종 오브제죠. 이런 중소 브랜드들. 그래서 파리 메종 오브제를 정리하면은 또 MOQ 없이 소량으로 물건을 살 수 있는 도매 브랜드. 대신 이제 가격이 공장보다는 좀 비싸죠. 공장의 한 1.8배에서 2배 정도. 여러분들이 소매에서 사면은 뭐 제값인데 그거보다 한 반값 정도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오면은 한 2점 몇 배인데 근데 거기에다 이제 물류비하고 뭐 이런 그 세금 같은 걸 내면은 이제 2배 장사 정도밖에 못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것만 가지고는 돈을 못 벌죠. 그 다음에 이제 중소 브랜드를 컨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거고 소형 그 셀러들한테. 그 다음에 암비안떼는 또 뭐가 다르냐면은 암비안떼는 도매 브랜드가 거의 없어요. 예, 뭐 저도 지금 한 3년, 4년 못 가봐가지고 가면 또 변화가 있겠지만 일단은 암비안떼는 공장만 나오네요. 공장인데 특징은 뭐냐면은 물론 이제 이게 유럽에서 독일에서 열리다 보니까 이제 유럽 공장들이 가까우니까 많이 나오겠는데 이거는 국제 박람회이기 때문에 유럽뿐만 아니라 뭐 인도, 스리랑카, 필리핀 다 나와요. 전 세계에서. 아프리카, 모로코도 나오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게 장소가 독일이고 또 이 부스비가 비싸기 때문에 가난한 나라가 나오긴 하는데 그 나라에서 돈이 있는 공장만 나오니까 진짜 싼 공장은 못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부스가 이렇게 아주 조그맣게 있어서 보잘것없어도 스리랑카에 딱 가보니까 무슨 궁궐 같은 공장 그런 데를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장점은 이제 검증된 공장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거고 단점은 아무래도 좀 비싸겠죠. 좋은 공장이다 보니까. 그리고 장점은 한 박람회 가가지고 이제 여기 그 월드관이라고 전 세계 다 모아놓은 관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중국도 나오고 뭐 인도도 나오고 각자 박람회 안 가도 각 나라에 한 번에 이렇게 여러 나라에서 온 거를 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미얀마도 나오고. 그 미얀마를 여러분들이 그 바구니 공장 살라고 미얀마까지 가겠어요? 여기 와가지고 이제 원샷에 해결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여러분 생각한 것처럼. 한 5분의 3이 유럽 인구고 한 5분의 2 정도가 이제 유럽 이외의 나라들. 그 다음에 암비안떼가 뭐가 나오냐? 브랜드가 나오는데 아까 메종오브제가 중소형 브랜드였다면 여기는 중대형 브랜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브랜드가 무슨 중대형이라는 게 카테고리가 뭐 중대형이라는 게 아니라 하다못해 뭐 이런 쪽집게라도 큰 회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부자 회사, 메이저 회사, 글로벌 브랜드. 그러니까 우리가 알만한 브랜드들, 생활용품 브랜드들은 여기 이제 많이 나오죠. 특히 주방 같은 거는 이제 이 암비안떼가
메인 시장인 거죠. 그래서 예전에 그 한 20년 전에 진짜 아무도 여기 안배한테 안 갔을 때 우리가 그 전시회 버스에서 탁 내리면은 아저씨들이 그냥 미친 듯이 Far and Away인가요? 영화에 나오는 그 깃발 딱 먼저 꽂으면은 냅당되는 때 있었잖아요. 호주도 그렇고 서부도 그렇고 그렇듯이 이제 한국에서 그때 김대중 대통령 때 이제 수입이 개방됐잖아요. 민간인 소비재도. 그러니까 이제 버스에서 문 내리자마자 미친 듯이 달려가가지고 뭐 테팔 가고 로얄 코펜하겐 가고 그래가지고 먼저 얘기해가지고 한국에 독점 따는 거. 그 박람회가 바로 안비안 때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2022년이니까 웬만한 브랜드들 우리가 알만한 브랜드들은 이제 다 뺏겼죠. 옛날에 그 달리기 해가지고 따오셨던 분들은 지금 뭐 빌딩 사고 뭐 다 부자 됐죠. 저는 남의 브랜드 사와가지고 파는 것보다는 제 브랜드를 만드는 목적이기 때문에 사실 그분들을 제가 뒤에서 아유 남의 거 사와가지고 뭐 저렇게 좋으냐 했는데 뭐 저는 제 나름대로 보람이 있었지만 돈은 그분들이 훨씬 많이 벌었죠. 왜냐하면은 브랜드 빨이라는 게 중요하죠. 그 브랜드가 또 사와가지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 브랜드가 막 크면 나까지 덩달아 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코리아 독점 판매 상이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딴 분들이 이제 안 뺏기려고 가가지고 이제 인사하고 뭐 선물 주고 뭐 이렇게 그 관계성 맺으러 가는 데가 이제 안비안 때인데 이 브랜드가 계속 새로운 게 나온단 말이에요. 과거의 브랜드는 또 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 안비안테에 가면은 물론 이제 우리가 다 아는 브랜드를 뺏어오는 거는 불가능하지만 새롭게 뜨고 있는 이머징하고 있는 브랜드들인데 중대형으로 이제 이렇게 자리 잡은 거한테 가서 한국에 아직도 수입한 데가 없으면은 가가지고 좀 수입을 할 수 있다. 독점을 먼저 얘기 꺼내지 말라고 그랬죠. 예, 먼저 수입을 하면서 그들하고 좀 친해지고 나중에 뭐 방문도 하고 하면서 왜냐면 독점을 하면은 본딩이 되기 때문에 걔네들도 리스크 테이킹이고 나도 리스크 테이킹. 그러니까 서로 부담되는 약속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먼저 관계를 트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일단 사라. 근데 아까 얘기했죠. 조금이라도 안 판다는 거 얘네들은. 왜냐하면은 조금 사간 애가 내 브랜드의 이미지를 망쳐버릴까 봐. 막 싸게 팔아버리고 막 덤핑 쳐버리고 그러면 그 다음에 큰 회사가 독점 얘기가 안 올 거 아니에요. 이 브랜드가 한국에서 망가졌으니까. 그래서 조금 사더라도 만나야지만 팔아요. 그래서 조금 다른 거예요. 파리 메종 오브제는 좀 만만한 브랜드가 있는 거고 프랑크푸르트 안비한테는 좀 큰 브랜드이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준비를 잘해 가서 일단 하나만 갖고 오면 대박인 거예요. 좋은 브랜드를. 그러니까 한 20개 트라이 해가지고 하나만 된다? 저는 그거 상당히 좋다고 봐요. 그럼 40개 트라이 하면 2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인셀러다? 아니, 이런 웬만한 큰 브랜드 한 개만 있으면 먹고 사는 거예요. 중소 브랜드다? 뭐 서너 개만 갖고 있으면은 뭐 기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브랜드를 따라가는 게 일단 파리 메종 오브제하고 안비한테 딴다는 게 이제 뭐 독점 얘기만 뿐만 아니라 관계를 따라간다고 표현할게요. 그 다음에 파리 메종 오브제는 도매가 가능한 거고 프랑크푸르트 안비한테는 공장인데 유럽 베이스나 세계 베이스 공장이 가능하다. 그러면 유럽 공장 같은 경우는 메드 인 프랑스, 메드 인 뭐 이런 비싼 데는 어렵겠지만 만만한 나라가 꽤 많거든요. 이태리도 물론 메드 인 이태리가 위쪽에 있는 공장들은 고급 공장이지만 밑으로 내려가면은 뭐 거의 스페인 수준이기 때문에 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드 인 이태리 좀 싼 거, 그다음에 메드 인 포르투갈, 메드 인 스페인은 요즘 비싸더라고요. 근데 뭐 나쁘지 괜찮아요. 왜냐면 이미지가 좋고 디자인이 좋으니까. 그다음에 뭐 리투아니아 뭐 많잖아요. 좀 못 사는 나라들. 그러니까 유럽 공장이지만 폴란드. 폴란드도 상당히 괜찮아요. 세련되고. 메이드 인 EU잖아, EU. 충분히 비싸게 팔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메종 오브제는 도매하고 중소 브랜드가 나온다고 했죠. 자, 그러면은 이 도매하고 중소 브랜드가 나오면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져가야 되느냐? 파리 메종 오브제에 가는 목적은 뭐냐? 오브제네, 그죠? 여러분들이 샵 포지셔닝을 할 때 앵커는 뭐 인도나 중국에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의 다 중국이겠죠. 뭐 한국에서 만들 수도 있고. 근데 이 샵을 아주 돋보이게 만들기 위해서는 남들이 없는 거, 혹은 엄청나게 뛰어나게 이쁜 거, 특이한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내가 항상 얘기하는 그 십자가. 내가 그 교회당이라는 포지셔닝을 한다 그랬을 때 십자가를 사러 가는 곳이 메종 오브제다 그거예요. 딱 나의 포지셔닝의 정수를 알려줄 수 있는 거. 근데 특히 뭐 예쁜 거, 뭐 디자인, 스타일을 했을 때는 이게 바로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샵 포지셔닝을 할 때 얼굴 상품 혹은 구색 상품을 사러 가는 곳이 메종 오브제다. 어정쩡한 거를 사서는 안 돼요. 여기서 뭐 물건 사와가지고 장사해서 돈 벌어야지. 이런 그 애매한 목적으로 가서는 의미가 없어요. 돈 벌 거는 내가 어느 정도 구비가 된 상태에서 그 상품을 더 많이 팔기 위해서 사람들을 더 많이 내 샵으로 오기 위해서
그 물건을 팔 때 더 사람들이 마음을 만족하게 안심하기 위한 이렇게 이쁜 거니까 여기는 좀 좋은 데인가 보다, 좋은 브랜드인가 보다, 이런 거를 만들어주기 위한 얼굴 상품을 사러 가는 곳이 바로 매종 오브제예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설명드린 대로 소형 브랜드를 컨택해서 수입이나 독점 수입을 생각하시는 데가 만만한 데가, 가장 만만한 데가 매종 오브제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 이제 아까 얘기했죠. 이 도매 브랜드들이 중소 브랜드도 마찬가지죠. 거의 다 지네 디자인은 유럽에서 지네들이 했지만 공장은 중국이나 인도에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캔톤이나 인도에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갈 때 샘플이 필요한데 이 샘플들을 매장에서 사면은 비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매장가의 절반가에 팔 수 있고 더 많이 볼 수 있잖아. 제대로 볼 수 있잖아. 그래서 이 자고로 이 파리 매종 오브제는 중국이나 인도 공장을 거래하는 전문 꾼들이 카피할 그 상품, 뭐 카피라기보다는 이제 OEM할 아이디어를 얻을 상품을 구입하러 가는 곳이 매종 오브제예요. 그래서 뭐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선수가 되면 여기서 구매를 해가지고 그 배송지를 내 공장으로 아예 보내버리는 경우도 있어. 인도의 공장으로. 지금은 이제 한국으로 받아가지고 그걸 들고 나중에 내가 인도 갈 때 뭐 중국 갈 때 그걸 들고 가서 박람회에서 이제 보여주면서 너 이거 만들 수 있냐 뭐 아니면 이제 공장 가가지고 그걸 이제 같이 샘플 만들고 뭐 이런 작업을 하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이게 아예 도매로 아예 파니까 그냥 내가 다 사버리면 되잖아. 그래서 그걸 들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뭐 패브릭이나 이런 거는 정말 쉽죠. 종이 뭐 이런 거는 뭐 몰딩이 들어간 거 또 구체적인 내가 샘플을 놓고 카피를 하니까 훨씬 유리한 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여기 가면요. 브랜드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에 붙은 로고라든지 패키지라든지 아니면은 그 뭐 패브릭에 붙은 디자인 이런 것들에 대한 상당한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얻을 수가 있어요. 이거 베끼러 가는 경우가 많아요. 브랜드 이름도 왜냐면 여기 있는 뭐 유럽에 있는 브랜드나 이런 조그만 것들은 뭐 한국에 있지도 않고 키프리스에 등록해도 뭐 다 등록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브랜드 이름 그다음에 그 브랜드 로고 뭐 이쁜 거 뭐 그거의 문양 뭐 크레스트 그다음에 그 내가 파는 상품 뭐 초다 뭐 그러면 그거 뭐 향수다 뭐 딥슈다 그러면 그거 패키지 아이디어 패키지에 붙은 뭐 모양 아이디어 그다음에 뭐 원단이라 이런 종이에 가는 뭐 이런 패턴들 이 모든 게 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중국이나 이런 데서 만들 때 그대로 써먹을 수 있는 아이디어를 여기서 얻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두 가지도 재밌어요. 여기에 저는 이거를 언제 쓰냐면은 우리 매장일이 많았을 때 매장에 가구들이 많아야 되잖아요. 집기들. 근데 좀 특이하고 이쁜 집기 뭐 샹들리에 막 이런 거를 내가 사고 싶은데 그걸 인테리어 업체한테 맡기면 너무 비싸. 근데 이 매종 오브제 가면 이제 가구나 뭐 이런 예쁜 뭐 오브제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제 매장 인테리어 하려고 제가 사왔어요. 왜냐면 가구를 해봤자 뭐 좀 컨테이너 금방 찬단 말이에요. 이 부피가 크니까. 그래서 뭐 별로 조금 사도 금방금방 이 컨테이너를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갖고 오기도 쉬워.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우리 집에 놓을 가구들도 사실 여기서 많이 샀어요. 파리 매종 오브제에서. 워낙 싸니까. 싸다는 게 이제 중국 거 뭐 이런 거보다 싸다는 게 아니라 그런 수준의 물건, 고급스러운 물건을 내가 한국에서 살려면 거의 10배를 줘야 돼요. 근데 여기는 애목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컨테이너만 맞춰가지고 배대지에서 맞출 수 있으면 내가 소파도 사고, 뭐 샹들리에도 사고. 그래서 우리 집도 이제 우리 아파트가 그 리뉴얼이 들어가는데 이제 쫓겨났다가 다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가구를 이제 사야 되는데, 저도 이제 제가 가구 해가지고 입주를 한다 그러면 아마 매종 오브제 가서 물건 살 거예요. 컨테이너 한 40피트로 몇 개 채워가지고. 워낙 특이하고 예쁜 물건들이 많으니까 집이 한국에서 꾸밀 수 있는 거하고 수준이 다르게 인테리어가 된다고. 그래서 이거하고 이제 알리바바에 있는 그 저기 스칸디나비안 가구 카피집 한 개씩 파는 거. 제가 요 두 집을 가지고 이사 특집 그 영상을 옛날에 제가 찍으려고 준비를 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건 제가 영상을 못 찍었는데 그때 이제 등장할 주요 그 바행처가 바로 파리 매종 오브제예요. 하나 이제 알리바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특별한 용도가 있는 쇼핑. 그래서 여러분도 뭐 매장이 있다 이럴 때 어정쩡한 물건 뭐 쇼핑보다 여기에서 쇼핑을 해가지고 컨테이너로 배로 들어오면은 뭐 어마어마하게 이쁜 물건을 살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날 항상 모든 박람회가 마지막 날 점심시간 끝에부터 이제 대광란의 쇼핑이 벌어져요. 그래서 제가 라이브도 얘기했지만 이 박람회 마지막 날 가면 그 유홀 같은 그 이삿짐 센터 차들이 밖에 쫙 있어요. 얘네들이 뭐냐? 주변에서 에어비앤비 하는 사장님들.
여기에 멀리 온 그 부스에 참가한 분들은 물건을 다 팔아버리거든. 왜냐면 도로 그거 패킹해가지고 지네 나라까지 가려면 귀찮으니까. 그래서 그때 쇼핑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한국 사람들이 이제 항상 주의사항인데 전시장 가가지고 이쁜 게 있으면 나한테 하나씩 팔 수 있냐. 이게 제일 진상 중에 진상이거든. 아니 입장 바꿔서 얘기해 봐봐요. 그거를 있어야지 장사를 하려고 내가 갖고 온 샘플인데 그걸 사가지고 가버리면은 얼마나 비매너예요. 진짜 중국 사람도 요즘은 안 하는 짓인데 그거는 아직도 한국 사람들 내가 유튜브에 들어가가지고 매정오브제 뭐 암비안테 이런 영상 보니까 하나만 살 수 있겠냐 무슨 이러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진짜 진상이에요. 그리고 가죠. 그러면 지네끼리 욕을 엄청 해요. 저거 무슨 꼴이야 뭐 저쩌고 하면서 제발 쇼핑은 마지막 날. 마지막 날은 일단 끝났잖아요. 다 장사 끝나고 이제 집에 가니까 그때는 이제 어차피 걔네들도 팔아요. 막 이렇게 현금 바구니 갖다 놓고 현금 받으면서 유로 막 이렇게 받고 그래서 그때 왕창 사는 거예요. 그때 살 게 이제 정말 재밌죠. 왜냐면 이쁜 거 이쁜 거 여기서 비행기 값 다 뽑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갈 때 뭐 명함하고 또 신용카드로 바로 살 수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중요한 게 배대지 주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기 전에 포워더를 컨택을 해가지고 배대지를 주소를 얻어야지 걔네들한테 바로 사서 글이 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이런 다른 박람회는 끝난 다음에 이제 코테이션이 오면은 이제 그거를 내가 수량을 정해가지고 이제 뭐 주문 성금 넣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뭐 이렇게 내 배대지로 나중에 옮겨주고 포워드 하는데 여긴 그게 아니라 재고를 가지고 도매 브랜드 같은 경우는 재고를 쌓아놓고 하는 데기 때문에 재고가 바로바로 소진이 돼서 근데 그때 결제를 안 하면은 내가 고른 물건에 대한 그게 안 돼. 남이 사갈 수가 있어. 그래서 여기는 신용카드를 가져가가지고 거기서 50% 그냥 긁어버리는 거야. 아니면 전부 다 사버리든지. 뭐 이렇게 빨리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카드가 있어야 돼요. 여기서도 코테이션 받아서 50% 결제하고 오면 50%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소량씩 살 때는 신용카드로 그냥 전액을 다 결제하는 게 낫죠. 유럽 사람들이니까 뭐 돈 거짓말은 안 해요. 다 바코드로 딱딱 찍어가지고 다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명함 없으면 당연히 물건 못 사고. 그래서 이게 제가 이 물건들을 이쁘고 비싼 물건들 아니에요. 그래서 인스타나 버티컬이나 이런 리빙인도 같은 게 없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거 가는 게 의미가 없었어요. 그냥 순전히 얼굴 상품밖에 안 됐는데 그래도 인스타가 있고 요즘 버티컬이 뭐 오늘의 집 같은 게 생겼고 활성화가 됐고 또 리빙인도도 있기 때문에 외국 브랜드가 들어오면 다 리빙인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팔로가 지금은 생겼기 때문에 물론 이게 얼굴 상품 역할도 하겠지만 이게 예쁘고 비싼 물건 정말 이쁘다면은 비싸게도 팔 수 있거든. 이런 판매처에서. 그러니까 단순하게 얼굴만 되는 게 아니라 판매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이런 다각도로 갈 수가 있는 데가 매종업 무제고. 그다음에 이제 암비안테는 공장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앵커 상품이 가능해요, 여기는. 유럽 변방 국가. 뭐 메딘 스위스를 앵커가 되기는 어렵겠죠. 그건 이제 브랜드의 경우 가능하겠지만 그냥 공장이 스위스 공장에서 나왔는데 브랜드가 변변치 않다. 그런 물건은 앵커가 안 되지만 포르투갈이라든지 뭐 폴란드라든지 뭐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뭐 이런 좀 못 사는 나라의 상품들은 충분히 앵커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뭐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런 온 나라들이 다 나오니까 전 세계에서 거기서도 앵커를 잡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중대형 브랜드를 컨택해가지고 독점이 아니더라도 수입만 되더라도 내가 한국에서 장사를 전개하는데 엄청나게 큰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곳이 여기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쇼핑 가능하죠. 근데 마지막 날 가능한 거예요. 여기는 이제 뭘 가져가야 되냐? 회사 소개서를 잘 만들어야 돼요. 프린트를 해가지고. 저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매장 사진이 이렇게 쫙 나와 있는 그런 걸 가져가요. 근데 여러분들 매장이 없다? 그러면 지금 파는 뭐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딱 봐가지고, 이게 괜찮네. 감각 있네. 아주 촌스럽지 않네. 왜냐면 아시아에서 왔다 그러면 일단은 좀 경계하거든. 근데 옷 입은 거라든지 뭐 말하는 태도라든지 가져온 회사 속에서의 자료들이 뭐 좀 이렇게 일반 에이션보다 조금 좋아 보인다. 내 브랜드를 잘 전개할 것 같은 믿음이 생긴다. 그러면 물건을 잘 줄 수 있고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 속에서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프린트를 딱 해가지고 딱 클립을 해가지고 가져가서 일단 말이 필요 없이 보여주고 시작하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제가 설명을 했고, 간단하게 제가 사이트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는 이제 뭐 구글에다가 매종 오브제 치면은 바로 나오니까 들어가시면 되고, 간단하게 보는 법만 알려드릴게요. 매종 오브제 보면요. MOM이 있고요. 파리 디자인 위크가 있고 이제 아카데미가 있는데 이제 매종 오브제 총 4개로 구성된 거예요, 메뉴가. MOM은 뭐냐? 이 매종 오브제가 전시가 벌어지는데 여기는 그냥 24시간 우리가 사이트로 컨택을 할 수 있는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번 전시회에 안 나온 업체라도
여기 들어가면은 쇼핑몰 같이 돼 있어가지고 매종 오브제에 등록이 된 업체들에 대한 정보를 볼 수가 있어요. 상품하고. 똑같아요. 뭐 알리바바 1688처럼 뭐 여기 위에 카테고리 있고 검색해가지고 여기에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업체를 내가 관심 있다. 바보 같은 물건이긴 하겠지만 그 뭐 옴브라 러그 S라는 뭐 이게 마음에 든다. 그럼 여기다가 카탈로그를 신청하면 이제 이 카탈로그가 올 수도 있고 코테이션을 요청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 공장에 대한 정보가 있는 거예요. 조금 이 공장이 가지고 있는 이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만 주고 자세한 건 여기랑 컨택을 하면 이제 얘네들이 뭐 이것저것 뭐 요구하고 그러면 이제 카탈로그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상설 전시장이라고 보면 돼요. MOM은. 우리가 지금 가는 곳은 이제 매종 오브제니까 이제 파리 디자인 위크는 뭐냐면 매종 오브제가 열릴 때 파리 곳곳에서 이렇게 박람회장 같은 데가 여기 말고도 여러 개가 있어요. 조그만 거. 그러니까 이거는 박람회장이라기보다는 약간 뭐 갤러리 같은 건데 이 매종 오브제 기간에 맞춰 가지고 뭐 이런 그 생활용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테마로 이 열려요. 근데 그냥 그저 그래요. 예, 뭐 시간 되면 가보는데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로 이런 데 못 나오고 상업적이지 않은 업체들 뭐 이런 데 와가지고 그냥 뭐 정부 지원금 받아가지고 쇼하고 뭐 이런 것 같아요. 뒤로 빼먹고. 이거 이제 아카데미니까 여러분들은 의미가 없고 매종 오브제 들어가면 그냥 여기 가면 돼요. 엑스비를. 엑스비로 들어가면 이제 여기 나오는 업체들을 미리 예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뭐를 주로 볼 건지. 그래서 이 메뉴 중에서 이 엑스비를 그러니까 출품하는 업체들 여기 보고 여기서 이제 필터를 눌러가지고 이제 보면 돼요. 그래서 이 필터 보시면은 타입 오브 프로덕트, 뭐 베스, 뭐 커버링이 뭐예요? 이게 번역을 이상하게 한 것 같아. 얘네들이 프렌치를 영어로 바뀌면서 뭐 주로 제가 봤을 때 뭐 벽지라든지 면을 아름답게 꾸미는 이런 거를 지금 번역을 영어로 엉터리로 한 것 같아. 매종 오브제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인테리어 소품, 데코레이티브 아이템, 뭐 패션, 뭐 프레그런스가 뭐 향수나 뭐 웰니스 뭐 이런 뭐 디퓨저 이런 거겠죠. 가구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섹터로 보면은 이제 로케이션으로 본 거예요. 이 지오그래피칼리. 그래서 요런 식으로 부스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부스 맵을 보시고 부스 맵으로 찾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아이터네러리. 이거 발음도 어려운 단어를 아이티네러리는 뭐냐면은 용처 뭐 이런 좀 이상한 단어인데 이거 미국에 쓰지도 않은 단어인데 아이터너럴인가 뭐 이 단어는 식당 운영하는 사람이냐 워크냐 서스테이너블 그러니까 테마도 아니고 네가 어떤 플랜으로 여기를 오느냐 뭐 이런 거 같은데 이거 의미 없고 컨츄리 뭐 의미 있겠어요 어차피 매종 오브제가 주로 이거 보시면 되죠 타입 오브 프로덕트로 보시고 아니면은 그 박람회 부스 관별로 이런 식으로 관이 이런 테마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가지고 여기 들어가면은 홈페이지가 느려요. 이게 항상 유럽은 느리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게 이런 거예요. 뭐 이런 패키지, 뭐 이런 패키지 아이디어 이런 것도 보고 이 공명 이거 다 중국에서 이미 다 나와 있는 건데 요것만 붙여가지고 팔아요. 웰마크 뭐 브랜드도 카피하고 네덜란드 분들이 참 이 중국 거 올림 잘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 보시고 여기 아이템 뭐 있는데 이제 얘네들은 아까 MOM에도 있네. MOM이 이제 아까 상설 전시 거기서 보셔도 되는 거고. 브랜드 로고도 좋네. 이거 마스터 클래스 제 로고로 카피해도 되겠네. 여긴 대문자로 볼드하게 하고 뭐 이런 자세한 것부터 카피할 게 많고 뭐 이렇게 미팅을 잡을 수도 있는데 이거 별 큰 의미는 없어요. 미팅 잡을 수도 있고 컨택 정보도 얻을 수 있고 여기 부스 번호도 나올 거예요. 홀 5A에 스탠드 B64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꼭 봐야 될 것들을 이제 미리 가기 전에 맵에다가 표시할 때 이제 이런 걸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예습을 열심히 하셔라. 그 다음에 이제 암비안테 볼까요? 암비안테는 이제 여기도 홈페이지 메세 프랑크푸르트 이제 암비안테를 딱 눌러요. 구글 검색하면 나오니까 나오면은 이제 뭘 보느냐? 여기는 이제 이 메뉴를 딱 누르면은 이거죠. 뭐 엑스피리언 앤 프로덕트. 이것만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여기서 하는 무슨 뭐 컨퍼런스니 무슨 테마전이 이런 것들은 다 돈 안 되는 것들. 그러니까 세금 써가지고 하는 것들이죠. 지네 뭐 그러니까 그런 걸 또 해야지 또 뭐 지네들이 또 여러 군데서 출차가 가능하니까 지원금들이 그런 거 하려고 뭐 영세상인 중소기업 하려고 무슨 뭐 에콜로지인지 무슨 테마전 막 하는데 그런 거 돈 되는 거 하나도 없고요. 근데 다 안 가시면 됩니다. 거기는 무시하시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엑스비리언 프로덕트 앰비언트. 근데 이건 이제 소팅을 해야 되는데 ABCD로 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걸로 보는 거예요. 홀 스탠드. 그럼 홀 스탠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보시면 이 지도가 있어요. 이 지도. 이 지도에 보시면은 이거 이 안에 보면 지도 금방 찾으실 수 있거든요.
이게 그 암비안떼의 맵이란 말이에요. 그럼 맵이 이게 다 제목이 있어요. 글로벌 소싱이라는 건 이제 전 세계 그 월드관인 거고, 뭐 스테이셔너리, 문구, 뭐 리빙 뭐 다 나오죠. 홈. 그다음에 다이닝 앤 키친 하우스웨어인데 월드관. 그게 이제 10번부터 11번까지 이렇게 있네요. 그죠? 제일 이제 큰 게 여기죠. 예, 8번. 그죠? 8번, 9번, 10번, 12번, 3번. 이 리빙이랑 다이닝. 이게 메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번호가 중요한 거야. 3번, 8번, 9번, 12번 어떻게 했어? 가운데 있겠지. 들어가자마자 있는 이 3번, 딱 메인부터 3번 해가지고 이제 쫙 이렇게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기빙, 뭐, 요거 스테이셔너리 요것도 뭐 괜찮고. 그러니까 먼저 크리에이티브 월드는 이제, 이거는 원래 딴 박람회인데 여기 낀 건데, 이게 프랑크푸르트 지류박람회가 이제 이로 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카피할 게 많아요. 왜냐면 종이는 무조건 다 카피가 쉽잖아요. 종이는 별게 없잖아요. 그냥 각 샘플을 갖고 와가지고 그냥 카피가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종이 월드인 거고, 이거는. 문구고, 이거 크리스마스인 거고. 제일 중요한 게 요 암비안테 이 다이닝하고 리빙하고 요 글로벌 소싱하고 요 기빙. 이거는 이제 개념 같고. 요 번호를 내가 안단 말이야. 그럼 이 번호를 번호식으로 찾는 거예요. 그래서 홀 스탠드로.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해가지고 리빙 중에서 인테리어 앤 데코레이션 3.0. 그럼 여기 순서가 가지고 3.0부터 보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쫙 보는 거야. 3.0부터. 공장은 좀 못 사는 나라. 그리고 브랜드는 한국에 갖고 와가지고 입점이 다 될 것 같은 브랜드. 잘 팔릴 것 같은 브랜드. 뭐 이런 건 괜찮네. 그죠? 이거는 괜찮기도 하고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나중에 인도나 중국에서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습을 미리 해가야지 이 상품을 좀 눈에 익힌 다음에 박람회 가야지 조금 정신을 안 놓을 수가 있다. 미리 이걸 본 다음에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이 맵에다가 이제 찍어야죠. 찍고 여기에서 뭐 어디 꼭 보겠다. 전체를 다 보는데 꼭 봐야 될 거를 찍고 가면은 뭐가 찍어 볼 때가 많으면은 많은 관이 있으면 이제 거기 플랜 짤 때도 도움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박람회 가는 거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저는 옛날부터 이거 노래 나오죠. 이 노래가 그거잖아요. 80일간의 세계 일주.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저는 이제 부모님들이 두 분 다 일하시고 혼자 있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할머니 집에서 살고 혼자 앉아가지고 맨날 이제 어린애가 이제 영화 보고 잡지 보고 하면서 이제 영화를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근데 특히 이 영화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저를 이렇게 어 외국을 자꾸 다니면서 물건 갖고 오고, 그러니까 역마살이 끼게 한 그 대표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나. 80일간의 세계 일주잖아요. 그래서 여기 난 영화가 너무 재밌었어. 그래서 막 인도도 가고 막 스리랑카도 가고 또 영국에서 막 신사들이 막 이런 거 보면서 그러다 우리 집을 보니까 이거 저는 이제 물론 강남에 살긴 했는데 뭐 한양 아파트 그냥 아파트잖아요. 그냥 우리나라 밖에는 회색이고 뭐 88 올림픽하고 뭐 이런 나라인데 텔레비를 보니까 막 영국에 가고 인도 코끼리를 타고 막 원숭이가 있고 너무너무 세상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이 외국으로 외국에 가고 싶었어요. 외국에 가서 거기에 있는 문화들, 그들만 가지고 있는 물건들 그런 거를 또 한국에 또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고, 저는 또 그거 사는 김에 가서 뭐 인도도 가고 영국도 가고 벨기에도 가고 막 전 세계를 여행을 하고 막 그러면서 돈도 벌고 그게 이제 뭐 실현이 됐네요. 그죠? 지금은 이제 뭐 실현 이라기보다는 더 많은 저 같은 사람들을 역말살 낀 사람들한테 또 행복함을 주기 위해서 또 이런 강의도 하고, 그래서 뭐 어쨌든 즐거워요. 예, 즐거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 파리나 독일 가면 뭐 전시장만 가겠어요? 가는 김에 백화점도 가고 뭐 여행도 하고 오고 가는 과정이 다 즐거움이고 경험이고,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 거기서 본 물건들, 그런 정보들이 다 하나하나 모여가지고 내가 다른 의사결정을 할 때 더 도움을 되겠죠. 더 시야도 커지고. 그래서 박람회는 무조건 남는 장사예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여행을 특별히 가지 않고 여기 간다 그거예요. 여기 가서 비행값도 뽑고 공부도 많이 하고 또 물건도 사고, 항상 또 우연한 또 행운이 생겨. 사람을 만난다든지 아니면 그림 하나 뭐 글씨 하나를 보고 그게 또 꽂혀가지고 나한테 영향을 준다든지. 근데 여기서는 아무 일도 안 생겨. 여기 필동 걸어오는데 뭐 운치는 있겠죠. 남산이니까 뭐 아름답고 계절이 있는데 맨날 보던 거니까 그 안에서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근데 이렇게 외국을 나가가지고 낯선 곳에 가서 이 이그조틱한 분위기에 내가 노출됐을 때 그때 내가 예상치 않았던 여러 가지
자극이 온다 그래요.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제가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까 뭐 참가하실 분들 저한테 이메일 주시면은 제가 한번 뭘 한번 짜볼 테니까 제 이메일 다 아시니까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세요. 시간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번 주에 다 결정해야 되니까 좀 서둘러서 가실 분들은 의사결정해서 저한테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